WEA 서울총회 공동위원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분열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72개 교단이 모여 국가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주 지역 복음화를 위한 굿TV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본부 설립 감사예배가 열리며 굿TV 제주 미디어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크리스천 음악 토크 콘서트 소금소금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개혁 대신교단 전북 지역 노회들이 신임 노회장을 선출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진영의 총력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를 개최하는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서울총회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공동위원장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5일 새벽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과 함께하는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양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사랑의 교회 강단에 오른 이영훈 목사는 예고 없이 찾아온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탄핵 정국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 탄핵 찬반으로 나타난 국민 분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화합과 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남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이 모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1천만 2,200만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선고 전 총력전에 나서면서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 이후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은 내달 5일 또 한 번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72개 교단과 여야 정치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 국가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 분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과 72개 교단이 함께 모여 국가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활절 준비기도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길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백척간두 위기에 서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한국 기독교 청년회에 보낸 서신을 인용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다 밝혔습니다. 정치적 수단만으로는 민족의 독립과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종교적 정신, 그것이 있어야 민족이 부패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75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엘리야 선지자를 묵상하며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시는 한국 정치에 무속과 주술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국교회 공동체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는 엘리야의 목소리로 우리 한국 정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분열된 한국 사회의 치유를 위해서도 합심해 주십시오. 이날 설교를 전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정의를 추구하는 일, 사랑하는 일,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는 일이 인간의 길이자 하나님의 길이라며 정치인들을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달라 당부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리더들이 여기 많이 오셨고 정치인들이 오셨는데 한평생 이렇게 국민을 잘 섬겨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72개 교단 목회자와 1만여 성도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영훈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 통합을 위해 힘써달란 당부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제주의 낮은 복음 화율 속에서 미디어 선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구티비가 제주 본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방송 선교 사역에 나섰습니다. 제주 교계와 성도들은 구티비의 미디어 사역이 제주 지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전합니다. 구티비 제주본부 설립 감사 예배가 지난 16일 제주 서귀포시 동홍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와 본사 본부장, 호남본부와 부울경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제주 지역 교계 인사들과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해 제주본부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감사 예배 설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장을 지낸 제주 영락교회 김정서 원로 목사가 맡았습니다. 김 목사는 보고 듣는 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렸고 오늘날 우리는 영상 매체를 통해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티비 임직원과 시청자들이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 돼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기도가 먼저가 제일 중요한 기도야.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되지가 않아. 그래서 성령으로 제작도 하고 성령으로 이것도 이 구티비도 이끌어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감사 예배 이후 제주 지역 교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총신대 박성규 총장, GMS 양대식 이사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의 제주 지역 케이블 방송 권역 확장에도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티비가 제주 지역에 복음이 널리 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티비를 보는 것, 이것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손을 뻗쳐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제주본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며 제주 운영위원들의 위촉장이 주어졌고 지역 본부 현판이 모습을 드러내며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구티비 박창건 제주본부장은 제주 지역의 복음화율이 10%를 넘지 못한다며 제주본부가 교파를 초월해 협력하며 복음방송 사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역사적인 안목, 또 성경적인 안목, 문화적인 안목, 이렇게 세 가지의 역점을 둬서 앞으로 콘텐츠 개발이, 이 콘텐츠가 결국은 시청률이고
그것이 복음화율이고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잘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 박 본부장은 제주본부의 앞날에 많은 이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독교 부흥과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제주본부가 기지개를 켠 가운데 지역교계는 이번 설립이 제주 복음화율 확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제주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며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구티비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청년층이 중심이 돼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문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은한교회가 주최한 소금소금 콘서트도 그중 하나인데요. 11월을 맞아 더욱 풍성해진 공연 현장을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크리스천 음악 토크 콘서트 소금소금이 관객들과 11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맛을 전하자는 비전을 담은 이 콘서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로 지난 주말 관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함께 누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연에 참여한 러빔, 자이온, 헤리티지 레이디스는 어쿠스틱, 락, 블랙 가스펠 등 다양한 장르의 크리스천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음악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와 각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마음과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열정을 쏟아붓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함께 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콘서트 관계자는 소금소금과 같은 콘서트가 계속해서 이어져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길 소망했습니다. 더 많은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음악들이 더 많이 생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은 다채로운 찬양을 접하며 흥겨운 공연을 만끽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블랙 가스펠도 있고 락도 있고 여러 종류? 여러 장르의 찬양을 접해봤는데 너무 좋았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선했어요. 좋았습니다. 소금소금 콘서트는 더욱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공연으로 채워질 예정으로 올해 7월과 11월 관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신승준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개혁대신교단 전북지역 노회들이 신임 노회장을 선출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개혁대신 전북 동노회는 더 풍성한 교회에서 제179회 정기회의를 열고 평화의 문교회 양기만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하며 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개혁대신 전북 중부노회도 나눔의 교회에서 제179회 정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된 박찬섭 목사는 개척교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며 기독교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노회장으로서 개척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기도하면서 힘쓸 것이며 각 기관과 상비부가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 개혁대신 동서노회와 전북노회는 전북개혁신학원과 소성교회에서 각각 정기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복음주의 구약신학회가 백석대학교 목양동에서 제54차 학술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학술 발표회에서는 횃불신대 고대곤 박사가 참 선지자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제로 대한신대 강상우 박사가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전쟁 모티프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법조계는 17일과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 선고할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복귀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의료계 단체들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7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와 일부 의대 학장들은 의대생들의 일괄 휴학 수리 불가와 함께 재적 가능성을 거론한다며 압박과 회유로는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7일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는 서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잠실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됐다며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신청과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세분화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홈플러스가 매입 채무 유동화 관련 채권을 회생 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로 채권 상환이 유예된 점을 사과하며 채권자들과 변제 방안을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단기 채권 규모는 2,075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밀린 대금 지급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최소 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원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전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타 지정 국가는 민감국가와 기타 지정 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로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는 에너지부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 15일 저녁부터 미사일 발사대와 지도부의 자택 등 후티 반군 시설에 수십 차례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과도한 확전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했던 전 행정부와 달리 지도부를 직접 타격해 항전 의지를 꺾으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초선 의원 15명에게 각각 10만엔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한 상품권 스캔들이 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영국 BBC는 집회 소식과 함께 정부 추산 10만 700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르비아에선 지난해 11월 노비사드 기차역의 건물이 무너져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참사를 계기로 부정부패와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고 이후 4개월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환입니다. 막바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6도에 머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6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불안과 갈등 양상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정치적 대립과 사회 불안은 지속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계는 대립과 반목 대신 기도와 화합의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